지난 한 해만큼 더 새롭고 더 무르익어 다시 선 25번째 출발선. 수많은 영화인들의 노력과 실험이 담긴 2024년 대구 단편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짧은 러닝타임이지만 깊은 호흡으로 여운을 남기는 단편영화. 그 자체의 이야기로 때론 서사 사이사이의 모호한 물음표들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고 특유의 대담함과 개성으로 관객의 걸음을 극장으로 이끄는데요. 쉽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이렇게 극장에서 자기 영화를 관객분들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색과 속도를 지키며 우직하게 걸어온 25번째 걸음.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을 짧지만 진한 여운으로 적셔준 제25회 대구 단편영화제 현장을 만나봅니다. 가실 줄 모르는 여름의 열기와 함께한 대구 단편영화제의 첫날. 개막을 기다린 관객들의 발걸음이 극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 단편영화제는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는데요. 벌써 사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출품작 수가 꽤 많이 증가했었는데요. 작년 출품작이 1000편이 안 됐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1203편이 국내 경쟁에 출품이 됐고 대구 지역 경쟁인 애플 시네마 부분에도 37편이 출품이 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작품이 출품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 최다 출품작 중에서 고심 끝에 선별된 경쟁작들. 길어야 40여 분 남짓. 하지만 묵직한 메시지를 남기며 관객들의 마음에 그리고 일상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구매하고 싶습니다. 합의 좀 빼달라니까 깎아주더라고. 대구 단편영화제를 통해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게 된 배우도 많고 그리고 감독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단편영화제라는 포맷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서 저희는 뭐 대구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영화계 전체의 축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맷 변화 없이 이렇게 단편 영화제 포맷으로 가장 오랫동안 영화제를 운영해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보가 국내 단편 영화계의 역사가 되고 있는 대구 단편 영화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상영자 소개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지금부터 제25회 대구 단편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의 시간은 설렘과 궁금증으로 채워집니다. 특히 영화제에 처음을 장식할 개막 작품들은 그래서 더 시선이 집중되는데요. 헤어진 연인의 무의식 속을 헤엄친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심사평단과 관객을 집중시킨 애니메이션 스위밍. 영화 부동은 집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안 렌즈로 담아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하게 해줬고요. 이분이 계약하기로 했어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인들의 섹션인 애플 시네마에서는 영화 잡으러 가자를 개막작으로 선보였습니다. 잡으러 가자는 대구의 모 펫샵에서 탈출한 악어에게 포획 보상금 1000만 원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6년을 만난 소양이와 이별을 앞둔 충현이가 소양이에게 빚진 돈 10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악어를 잡으러 가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애플 시네마는 대구 지역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대구 영화의 뿌리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무대입니다. 진심인가? 지역에 단편 영화제가 많긴 한데 일단 영화제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야지만 또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자기가 만들었던 영화들을 영화제를 통해서 관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관객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작을 가리는 대구 단편영화제의 경쟁 부문은 1,200편이 넘는 작품들이 출품됐는데요. 그 중에서 엄선된 39편이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정말 여기 사람 소리나 들리긴 했어요? 야식에 충동이 올 때 서로에게 털어놓는다. 두 달 전부터 겨우 운동 치료를 시작했다. 저희 대구 단편영화제가 대구 경북 지역의 유일한 경쟁 영화제입니다. 한 해 영화제 할 때마다 거의 전국에서 300분 이상씩의 게스트분들, 다시 말해서 영화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분들이 대구를 찾아주십니다. 국내 경쟁의 대상 한 편, 그리고 우수상 한 편, 그리고 애플시네마 지역 경쟁에서도 대상 한 편, 우수상 한 편을 선택을 하는데요. 저희 영화제의 꽃은 아마 경쟁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테마를 통해 단편 영화만의 신선한 실험을 접할 수 있는 초청 부문 4가지 섹션으로 총 31편이 상영됐습니다. 초청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4개 정도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영화에 대한 영화, 그리고 영화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들을 모은 그 영화에게라는 섹션이 있고요. 카메라로 찍지 않은 이제 좀 새로운 프로그램, 이를테면 포토샵이나 포켓몬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촬영을 한 확장하는 카메라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저희 영화제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인 미드나잇 시네마가 있는데 장르 영화를 트는 섹션이에요. 이제 뭐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 그리고 좀 코미디 영화 이런 좀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장르 영화를 트는 섹션이 있고, 장벽을 허물고라고 해서 이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분들도 이제 관람하실 수 있는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진 단편 영화들을 모아서 상영합니다. 네, 그 정도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유일의 경쟁 영화제라는 자부심답게 내실 있는 작품들과 부대 행사로 꾸며진 6일간의 짧지만 밀도 있는 스크린 여행. 관객들은 물론이고 영화인들에겐 대구 단편영화제는 더욱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런 영화제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점이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직접 질문을 해주시고, 저도 사실 촬영을 한 지 이제 뭐 몇 년이 되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 촬영을 했는데 촬영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준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런 제 기억이나 추억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도 됐었던 것 같고요. 관객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궁금한 거를 저한테 직접 물어봐 주시니까 저도 뭔가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한 창구죠. 영화제가 단편 영화 보기에는 요즘 OTT에서도 단편 영화 많이 들여와서 하기는 하는데, 영화제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좀 좋았다 이걸 확인하고 다른 데서도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영화 한 작품이 세상에 처음 내보일 수 있는, 저는 첫 창구라고 생각해서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대구 단편영화제는 사전 제작 워크숍을 통해 기획, 시나리오, 촬영, 편집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을 경험하고 수료작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구 단편영화제 상영을 목적으로 시나리오를 뽑아서 한 편을 가지고 저희들 모두 역할을 다 각자 나누어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팀원들 안에서 이제 PD, 촬영팀, 또 연출팀 나눠서 각자 역할을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딸과 함께 고향을 방문한 주인공 자현. 하지만 어머니의 집에서 딸에겐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영화 대물림은 이를 막기 위한 자연의 사투를 담은 오싹한 호러 영화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다 15분짜리 짧은 영화 찍는 건데도. 근데 확실히 보람 있는 작업이었고, 또 끝나고 나니까 아쉬운 점도 있지만 뿌듯한 것도 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배울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구에서도 이렇게 또 영화를 또 배우고 또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역에서 접하기 쉽지 않았던 심도 있는 영화 강연도 열렸습니다. 오디오 비주얼 필름 크리틱을 주제로 오진우 평론가가 강연자로 나섰는데요. 일단 이렇게 3개로 테마를 나눴고 우선 첫 번째는 기억으로부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품 비평,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위험성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에세이 영화나 사적 다큐의 어떤 안고 가는 문제점이기도 하죠. 다양한 출품작을 골라보는 재미뿐 아니라 강연과 전시, 야외 상영 같은 다채로운 부대 행사까지 막바지 여름의 열기만큼 뜨거웠던 현장이었습니다. 단편을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극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쉽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그 대구에서 만든 영화 같은데 사투리도 나오고 아는 동네 나오니까 더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6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제25회 대구 단편영화제 수상작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국내 경쟁 부문 대상엔 박천현 감독의 메이 앤 준이 선정됐습니다. 국내 경쟁 부문 우수상은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삶을 새로운 형식으로 그려낸 트랙잉이 수상했고요. 대구 지역 경쟁 부문인 애플시네마 대상과 관객상은 박재현 감독의 모르게가 차지했습니다. 매일 다니는 학원으로 가는 게 어때? 왜? 난 아빠랑 하는 게 편한데.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저희 역시도 국제단편영화제로 조금 한번 발돋움해보는 것이 어떨까. 다양한 국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단편영화제의 장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좀 중장기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객이 없으면 영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25번의 영화제를 있게 한 관객들과 영화인들의 짧지만 강렬했던 6일간의 스크린 여행. 해를 거듭할수록 더 무르익을 대구 단편영화제를 응원합니다.